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11장 공부할 차례죠. 11장 굴림운동하고 토크, 그 다음에 각운동량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그 순수한 회전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순수한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축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고정축에 대해서 물체가 돌거나 아니면 입자 하나를 보면은 이 고정된 점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회전 운동에만 집중해 가지고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변수들을 이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는 회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축이 움직이는 좀 더 복잡한 회전을 포함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모든 물체의 운동은 회전하고 병진이 다 섞여 있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축이 많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운동은 빼고 가장 간단하게 축이 평행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도는 회전은 순수한 회전이 있었고요. 이 축이 고정되어 있질 않고 도는데 축이 움직이는데, 그때 축이 이제 나란하게 움직이는, 평행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층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굴림운동, 층운동.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바퀴 가운데에다가 전등을 하나 달고요. 등을 달고, 그 다음에 바퀴 가장자리에다가도 등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퀴를 지금 화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퀴를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건데, 이때 이제 굴러가는 것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유연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 바퀴 같은 걸 싹 굴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포함됐을 때, 급격한 운동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일단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는 얘기는 이제 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바퀴가 바닥에 닿는 요 접촉점 있죠? 요 점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등을 붙여놓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을 했더니 그러니까 노출을 좀 길게 해서 촬영을 하면은 이런 그 빛의 궤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퀴 중심은 이 경우에 일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밝기가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죠. 그런데 이제 바퀴 테두리에 붙여놓은 있는 전등, 이 전등은 일단은 경로가 이런 곡선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곡선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죠.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이런 곡선의 경로가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곡선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나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분석이 가능한 그런 경우인데, 어쨌건 이런 곡선 운동을 그리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전등이 바닥에 닿아 있는 접촉점인 순간에 밝기하고 꼭대기에 있을 때의 밝기가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움직이는 물체의 사진을 찍었을 때 빨리 움직이면 화면이 더 흐려지죠. 사진이 더 흐려지죠. 정지해 있으면 선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불빛이 선명하고 이 부분은 불빛이 흐릿하다. 그 얘기는 여기는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최소 정지하거나, 윗부분은 더 빠르거나 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이 밝기가 선명한 정도가 다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그 얘기는 각각의 속도의 크기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운데에다 등을 달았던 이 등은 질량 중심이 될 건데요. 이 바퀴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냥 쭉 직선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으니까 병균 운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들인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가장자리를 선택을 했죠. 뭐 전등을 요 안쪽에다 옮겨 놓는다 그러면은 이 가장자리보다는 안쪽이지만은 이런 비슷한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자리 점이나 다른 점들의 운동은 복잡한 궤도를 그리는데, 이 경우에 가장 바깥쪽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도 복잡하지만은 요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볼 건데요.
이런 것이 일단 굴림 운동이다 하는 거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경우를 얘기한다 하는 것, 예,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러한 굴림 운동은 지금 잘 보면은 이 중심은 병진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돌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회전하고 병진 운동이 섞여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굴림 운동에 대한 분석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더하기로 표시했는데 이게 섞여 있다는 것이 이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진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한다. 그게 아니고 병진을 하면서 동시에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병진 운동이냐, 어떤 회전 운동이냐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굴림 운동에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미끄러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유연하게 굴러가는 그런 경우에 질량 중심의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기술하는 각속도가 있는데 이 각속도는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각속도입니다. 질량 중심에 대한 그 회전 각속도,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굴러가는 바퀴의 반지름. 이제 그 바퀴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접촉점까지 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질량 중심의 속도가 오메가 R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R은 우리가 형태만 보면은 원운동할 때 그 선속도의 관계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VCOM은 요 질량 중심점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R이라는 것은 그 질량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자리 제일 바깥쪽에 어느 한 점, 이런 점들의 선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원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선속도란 말을 이제 쓸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쨌건 오메가는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회전 각속도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바퀴가 굴러가는데 도로에 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페인트가 여기에 페인트가 쫙 이제 칠해져 있어요. 페인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도로 위를 이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 하는 건데, 지금 이 P점이 딱 바퀴하고 이 도로가 접촉해 있는 접촉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이런 점들이 내려와 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바퀴가 삥 돌아서 중심이 여기까지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바퀴는 쫙 맞물려서 돌아간 바퀴 위에 페인트가 묻겠죠. 그때 페인트가 묻은 자국이 이 부분에 이렇게 묻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이게 딱 맞물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도로 위에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S, 도로 위에 이 접촉점이 옮겨간 그 거리 S하고 이 바퀴에 붙어서 페인트가 묻어 있는 이 호의 길이, 곡선의 길이, 그 S가 같게 되는 거죠. 맞물려서.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요 밑에 S는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하고 관계 있는 양이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가 이제 회전에 관계된 선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호가 S가 되는 요 부채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반지름 R 관계에서 S 이퀄 세타 곱하기 R, 그런 관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 이퀄 R 곱하기 세타인데 요 S는 선형 변수,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에 대응하는 양이고, 그것하고 같은 거리만큼 맞물려서 회전한 호의 길이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각각 양변을 각각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S를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R 세타를 미분하는데 R은 안 변하는 거죠. 반지름. 그러니까 세타만 미분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정의에 의해서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dt분의 d 세타가 각속도 오메가,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 각도가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회전각이죠. 돌아간 각도. 그러니까 기준이 질량 중심에 대한 각속도다,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봤을 때 요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요 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P로 표시했는데 이 바퀴 위에서의 요 점이 삥 돌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질량 중심에서 바라볼 때 요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기준선, 요 점의 기준선을 봤을 때 요 기준선이 지금 얘는 이 상태였다가 이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방향에서 삥 돌고 이 방향으로
기준선이 각도가 돌아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관찰자가 있을 때 돌아간 회전각이 세타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각속도다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바퀴는 요 세타가 돌아가는 형태의 회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 유연한 굴림의 경우에는 VCOM하고 R 오메가가 항상 같다가 되는데, 요게 이제 주의할 것은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죠. 근데 벡터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크기만의 관계예요. 크기. 방향은 다르다는 거죠. 방향은 당연히 이제 그 질량 중심의 속도는 진행 방향으로 직선 방향, 오른쪽 방향이 되는데, 요 각속도 오메가는 오른손 규칙을 따르죠. 그러니까 그 돌아갈 때 회전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각속도 방향이었죠. 10장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하면은 이제 칠판으로 화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메가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VCOM의 방향과 오메가 각속도의 방향은 서로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크기만의 관계다. 방향이 아니다. 벡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벡터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근데 이제 실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역학이나 동력학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 VCOM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벡터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크기만이다 하는 겁니다.